텍사스 레인저스가 창단 6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심이 된 코리 시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쨌든 드디어 월드시리즈가 텍사스의 우승으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이 5차전마저도 텍사스가 5대0으로 승리하면서 이렇게 창단 첫 우승이라는 기쁨을 안게 됐는데요. 뭐 경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사실 애리조나가 경기 초반에 선취점을 가져가지 못한 게 너무 뼈 아팠어요. 일단 텍사스의 이 선발 투수인 이볼디를 상대로 5회까지 계속해서 이닝마다 득점권 찬스를 만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점수를 뽑아내지 못한 게 결국에는 발단이 되고 말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때까지는 텍사스도 이 상대 선발 갤런 선수를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갤런이 이번 포스트 시즌 내내 안 좋다가 오늘은 진짜 완전 긁히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텍사스가 승리를 또 거두게 됐습니다. 네, 6회까지 잭 갤런 같은 경우에는 노히터로 잘 버텼었는데 결국에는 7회에 이 텍사스에게 선취점을 내주면서 애리조나가 좀 쫓기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뭐 텍사스가 8회 초에도 또 한 번의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만 점수를 뽑아내지 못했었는데 결국에는 9회 완전히 애리조나가 투수진이 무너지면서 이 텍사스에게 역무패를 당하고 말았죠. 아, 그렇습니다. 사실은 월드시리즈 전까지 이 무실점 행진 중이었던 시월드가 결국에는 이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도 무너지고 이 5차전에서도 무너지면서 애리조나 또 준우승에 머물게 됐는데 어쨌든 텍사스 입장에서는 2011년 이 준우승의 아픔, 그때 이제 세인트루이스에게 아웃 카운트 딱 하나 남겨두고 이 프리즈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그 우승이 무산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년 만에 그 준우승의 아픔을 싣고 이 창단 첫 우승을 따낸 텍사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텍사스의 이번 이 월드 시리즈 우승 이끈 선수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저는 코리 시거가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코리 시거가 당연하게도 월드 시리즈 MVP로 이제 성장이 됐는데 5경기 동안 타율도 2할 8푼 6리 3홈런 6타점이 있었고요. OPS도 1.137 어마어마하게 펼쳐줬습니다. 그렇죠. 일단 월드 시리즈에서 3개의 홈런은 코리 시거가 유격수로서는 최초로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또 이제 데릭 지터에 이어서 유격수 역대 포스트 시즌 홈런 2위까지 올랐으니까 참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시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사실 시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다저스에서도 월드 시리즈 MVP를 차지했고 지금이 뭐 역대 4번째로 월드 시리즈 MVP 2회 수상한 선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양대리그로 또 이 독을 좁히면은 시거가 또 최초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 텍사스의 이 시거 영입은 정말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2021 시즌을 마치고 이 코리 시거가 FA 계약을 맺었을 때 텍사스와 이 10년에 3억 2,500만 달러 한화로 쳤을 때는 약 4,400억 원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사실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좀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아, 그렇죠. 물론 다저스도 시거 선수를 잡고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 여러 가지 또 조건 차이가 또 있었고 결국에는 시거 선수가 이 다저스를 떠나서 텍사스에 자리 잡게 된 이유들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한 가지 말해야 될 거는 이 텍사스가 결국에는 10년 계약을 디퍼 없이 일시불로 이제 매년 이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던 계약을 제시를 했다는 거. 반면에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3억 6,500만 달러를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계약 기간 이후에 지급해 주는 돈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시거 선수 입장에서는 항상 손해가 되는 게 사실 디퍼, 이 지분류의 계약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세 외에도 주세를 내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뉴욕 주와 함께 주세가 가장 높은 데거든요. 여기는 13.3%를 소득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내야 되는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주세가 아예 없습니다. 이 13.3% 차이가 금액으로 쳤을 때는 약 4,9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시거 입장에서는 사실 뭐 다저스가 훨씬 더 4천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제시했다라고는 하지만 디퍼 계약도 있었고 거기에 뭐 이제 세금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실수령액은 텍사스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기는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거가 결국에는 텍사스로 이적을 하면서 텍사스도 어쨌든 이 창단 첫 우승을 하게 됐는데 반면에 이 시거를 놓친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격수 신혼한 시대를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쵸. 결국에는 시거 놓치고 터너도 이제 필라델피아와 계약하고 그 다음에 뭐 럭스 키워보겠다, 럭스 바꿔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럭스 선수가 또 개막전 전부터 이 시범 경기에서 무릎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했고 또 급하게 이 미겔 로하스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지만 시즌 내내 좀 아쉬웠잖아요. 그러니까 로하스가 물론 수비는 잘하는 유격수이긴 합니다만 공격면에선 사실 코리 시거 그리고
그리고 트레이 터너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저스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유격수 포지션에서 공격력이 아쉬웠다 보니까 더 이제 코리 시거가 눈에 밟히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뭐 정규 시즌만 놓고 따졌을 때는 다저스는 타선의 팀이었잖아요. 타선이 정말 강한 팀이었는데 이게 가을 야구에 들어서니까 이 처줄 선수 이번에 배츠 프리먼이 둘 다 침묵하니까 이게 경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여기에 한 명만 더 있었더라면 시거만 더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금 월드 시리즈 MVP까지 차지한 순간 생각날 수밖에 없는 다저스 팬 여러분들 아닐까. 그랬을 때 결국에는 텍사스의 이 우승 이거는 결국에는 적극적인 투자가 만들어낸 우승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 이때 2021 시즌 끝나고 나서 텍사스가 이 110회 하고 나서 이 FA 시장을 맞이했을 때 시거랑 시미언 둘 다 해가지고 5억 불을 투자한다 했을 때 벌써 이거 좀 이른 것 같은데 이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물론 당시에 텍사스가 글로브 라이프 필드라는 신구장을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이제 관중을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5억 달러 투자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그때 이제 투자 버튼을 누른 게 지금의 결과로 돌아오지 않았나 싶고 사실 이런 타자 영입 말고도 살펴봤을 때 이볼디 뭐 사실 금방 시즌 아웃이 되긴 했습니다만 디그롬 이런 선발 투수 자원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얘기도 해야겠죠. 몽고메리 그리고 슈어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체프먼 별 도움은 안 됐지만 네, 영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런 적극적인 투자가 우승으로까지 이어졌으니까 이 텍사스 입장에서는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FA 트레이드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육성까지도 이제 더 뒷받침이 됐었기 때문에 텍사스가 진짜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조시 영이라든지 뭐 에반 카터 이 선수들 나이도 어린데 진짜 긴장도 안 하고 엄청 잘했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시즌 내내 이 두 명의 신인 타자들이 정말 꾸준한 활약을 펼쳐준 점도 꼽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 이제 케이크 위에 체리 얹어야죠. 아, 그쵸. 브루스 보치 감독의 영입이 결국에는 우승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보치 감독이 사실은 정규 시즌 막판에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아니 이거 네. 월드 시리즈 3회 우승한 감독 맞냐? 맞잖아요. 근데 그때 특히 얘기가 나왔었던 게 휴스턴에게 결국에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밀려서 지구승을 뺏겼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텍사스는 포스트 시즌 가봤자 이거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보치의 이 놀라운 투수 교체 이 정규 시즌 때는 믿음의 야구를 펼쳤던 보치인데 포스트 시즌 되니까 냉혈한으로 불신의 야구 그죠? 오늘 좀 보세요. 흔들리면 내려 바로. 오늘 르클럭 안 올리고 스부츠로 쭉 가는 거 보라고 이런 면이 결국에는 네 번째 보치 감독이 네 번째 그렇죠. 우승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역시 이 승부사라는 게 이런 단기전에서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준우승을 그친 애리조나 팬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월드 시리즈까지 가는 길이 험난했고 또 대단한 여정이었지만 준우승으로 끝난 건 너무 아쉽고 반면에 텍사스는 예전에 2011년에 그 한을 오늘에서야 풀 수 있게 된 게 참 진짜 의미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 시즌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축 타자들, 특히 신인급 타자들의 활약이 대단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만큼 내년 시즌 애리조나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텍사스의 우승이긴 했는데 또 이제 야구 팬들에겐 가장 슬픈 날입니다. 이 월드 시리즈가 끝나면서 이제 모든 2023 시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사실은 더 재밌는 거 나오잖아요. 이제 스토브리그가 시작되는데 그렇죠. 사실 류현진 선수, 네. 이정우 선수, 그리고 오타니 그렇죠. 이 여러 명의 이제 FA 선수들이 새 팀을 과연 어디로 찾아갈 것인가 이거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좀 있으면 또 이제 내년 시즌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까지도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